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전과 부천에서 챔프스페이스 커피 로스터스 운영하고 있는 챔프 형님의 강챔프입니다. 반갑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가 그 카페라떼, 따뜻한 카페라떼에 대한 영상을 올려드렸는데, 오늘은 제가 알려드리기보단 저희 그 직원들 중에 굉장히 라떼 아트를 잘하는 친구가 있어요. 대회에서 나가고 막 엄청난 상도 타고 막 이런 엄청난 친구가 있어서 그 친구를 데려다 놓고 여러분들한테 아주 좋은 카페라떼 기술을 알려드리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 직원분을 모시고 여러분께 아주 예쁘게 라떼 아트를 그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부천점에서 바리스타 팀장을 하고 있는 바리스타 정지훈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라떼 아트를 굉장히 잘하신다고 하셨는데 자기 자랑 좀 해주시죠. 저는 일단 2024 라떼아트 국가대표 바리스타 챔피언십에서 탑 10으로 마무리를 하게 되었고요. 8년 전부터 시작해서 라떼를 쭉 해오게 되었습니다. 그 라떼 아트 할 때 낙차라는 표현을 많이 쓰던데 네. 그 낙차가 정확하게 뭐예요? 낙차는 에스프레소 표면과 스파웃 간의 간격을 이야기를 하고요. 곧 우유가 떨어지는 높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뭐 하고 있는 걸까요? 지금은 우유로 먼저 부어보기 전에 물로 어떻게 그리는지 방법을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 잔과 물이 들어있는 피처를 준비를 했고요. 안정화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안정화는 도화지를 만들어주는 작업이고 가운데 부분부터 시작을 할 건데, 가운데 부분을 안정화를 해줄 때는 그냥 원으로 돌려주기보다는 타원으로 돌려주는 게 훨씬 더 안정화가 깨끗하게 되고, 잔의 40%까지 안정화를 해준 후에 상부, 피처 쪽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피처 쪽, 여기 3분의 1타점 이 부분부터 유량을 과감하게 부어줄 겁니다. 과감하게 부어주면서 가운데로 들어가 줄 거예요. 가운데로 들어가 주면서 나머지 남은 우유를 꼬리로 빼줄 겁니다. 바로 이어서 설명드렸던 방식대로 우유를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스티밍을 해줄 때는 너무 벽면에 붙이기보다는 약간 가운데 쪽이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스티밍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아까 제가 처음에 설명드렸을 때 안정화를 타원으로 해주라고 이야기했었잖아요. 이것처럼 가운데부터 시작해서 타원으로 안정화를 해주는 겁니다. 약 40%가 채워졌다고 생각이 들었을 때 3분의 1타점부터 강한 유량으로 가운데로 이동하면서 마무리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결아트가 그려지게 됩니다. 그 다음 알려주실 건 뭔가요? 그 다음은 이제 결아트를 해봤으니까 결아트의 응용 방법인 이제 로제타를 해볼 거예요. 로제타 같은 경우에는 보통 결아트를 그리다가 뒤로 꼬리가 생성되는 형태로 되어 있는데요. 약간 로제타는 이파리 모양, 나뭇잎 모양 약간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로제타를 그리는 방법도 우유로 하기 전에 먼저 물로 한번 시연을 보여드릴게요. 자, 아까와 동일하게 잔과 물 준비되어 있어요. 여기에서 동일합니다. 아까 결아트를 그렸을 때도 안정을 해주는 수위 자체가 40%만 채워주게 됐었는데요. 똑같이 타원형 형태를 이용해서 40%를 채워주고 여기서 3분의 1타점에서 그려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결아트와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요. 결아트는 뒷부분에서부터 쭉 들어오는 반면에 로제타 같은 경우에는 40%를 채워주고 3분의 1타점에서 그리기 시작해서 이 앞부분에 동그란 머리를 먼저 완성을 하고 나머지 80%가 찼을 때, 잔의 수위가 80%가 찼을 때 그때 뒤로 빠지면서 꼬리를 그려주게 되는 거예요. 결아트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앞으로 나가면서 그림을 그리는 반면에 로제타는 80%까지 앞에 부분인 머리를 그려주고 그 다음에 나머지 20%를 이용해서 뒤로 빠지는 꼬리를 그려주면 로제타가 완성이 됩니다. 여기서 많이 실수하시는 부분들이 보통 머리를 그리는 부분까지 잔의 60% 또는 70% 이만큼 수위를 낮게 그리시고 꼬리를 빠지게 되면은 이렇게 로제타가 많이 퍼져 있는 것들을, 꼬리 부분이 많이 퍼져 있는 것들을 느끼실 거예요. 근데 잔의 수위가 꽤나 차 있는 상태에서 꼬리를 빠지게 되면 훨씬 안정적으로 꼬리가 빠지는 거를 느껴보실 수 있을 거예요.
피처를 기울이시는 이유가 따로 있으세요? 피처를 기울이게 됐을 경우에는 우유를 한 방향으로 돌릴 수 있게 회전이 생기게 되는 역할을 해주게 돼요. 보통 내 부분으로 이렇게 분사가 됐을 때 가운데로 보통 이렇게 기울이지 않고 가운데로 해주게 됐을 경우에는 이렇게 밑에서부터 이렇게 끌어오르게 됩니다. 이렇게 끌어오르는데 그 끌어오르는 그 기체들을 한쪽으로 몰아줌으로써 소용돌이를 조금 만들어줄 수 있어요. 자, 제가 아까 처음에 설명드렸던 로제타 같은 경우에는 조금 잘못된 예시를 먼저 들어볼게요. 잔해 수위를 많이 채우지 않고 꼬리를 빠져서 조금 넓어지는 형태의 로제타를 한번 그려드릴게요. 먼저 잔해 40%를 안정을 해주고 머리 부분을 그린 다음에 바로 빠져볼게요. 예쁜데요? 이렇게 됐을 경우에 이 꼬리 부분이 많이 조금 이렇게 퍼져 있는, 정갈하지 않고 퍼져 있는 느낌을 조금 받을 수 있습니다. 아,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네. 식으로 조금 되게 이파리가 크게 하고 싶으면은 좀 덜 채운 상태에서 빠지면 돼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또 응용을 하셔도 되고, 그거를 그렇게 유도하셨다고 하시면 그거는 잘하신 로제타인데, 그렇지 않고 내가 유도한 방향에 조금 촘촘한 꼬리를 빠진다는 걸 유도했다면, 요거는 조금 잘못된 로제타일 수 있어요. 자, 바로 조금 잘된 예시의 로제타를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이거는 머리 부분, 그러니까 밑에 베이스가 굉장히 빨리 빠졌다. 네, 맞습니다. 수위가 많이 차지 않은 상태에서 많이 뒤로 빠진 형태의 로제타입니다, 요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피처를 조금 기울여주고 롤링 포인트를 잡아주게 될 경우에는 이렇게 소용돌이가 생기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어느 정도의 두께감으로 지금 거품을 내시고 계신 거예요? 보통은 저는 1cm를 가져가고 있고요. 잘된 예시의 로제타 한번 보여드릴게요. 안정화 40%까지 채워주고요. 3분의 1 타점에서 시작을 해서 잔해 수위가 차고르는 상태에서 뒤로 빠진 상태입니다. 조금 잔이 많이 차기는 했는데 이렇게 보시면 좀 형태가 달라 보이실 거예요. 네, 확실히 이 윙 부분이라고 하죠? 네. 이 부분도 아주 꽉 차 있고 결들이 되게 예쁘게 잘, 확실히 비교해 보니까 얘가 더 예쁘다라는 느낌이 드네요. 이렇게 베이스 부분의 우유 양을 얼만큼 채우고 나서 뒤로 빠지느냐에 따라서 그림의 퀄리티가 훨씬 더 달라질 수 있고, 그림은 결을 많이 넣는다고 잘하는 게 아니라 훨씬 선명하게 그리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유량을 조금 충분히 써주시는 게 많이 중요합니다. 자, 동일하게 아까와 마찬가지로 지금도 물로 먼저 수완을 그리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그리고 나서 시연을 도와드릴게요. 이쪽으로 와보시면 수완은 로제타와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런데 꼬리가 빠지는 방향이 조금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안정화를 마찬가지로 타원으로 시작을 해주고요. 40%까지 채워줍니다. 끊어주고, 그 다음에 3분의 1 타점부터 시작해서 강한 유량을 그려준 다음, 여기까지는 동일해요. 그런데 뒤로 빠지는 꼬리가 가운데로 바로 빠지는 게 아니라 한쪽으로 사선으로 빠질 거예요. 사선으로 빠지고, 그리고 나서 저는 보통 꼬리를 빠지는 방법이 많은 분들이 스타일이 조금 다르긴 한데, 저는 사선으로 빠진 다음에 낙차를 붙여서 날개의 대와 목, 그리고 찍어 눌러서 머리까지 그려주게 될 겁니다. 저도 수완을 몇 번 그려봤는데 네. 항상 머리 부분을 네. 좀 쉽게 말해서 좀 망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네. 그거 왜 그런 거예요? 보통 망치는 경우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거 하나가 그냥 낙차를 붙이지 않아서 보통 생기는 경우예요. 보통 날개부터 시작해서 날개대를 그리고 목까지 따라 올라와서 머리를 그릴 때는 사실 그림이 그려지는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낙차거든요. 잔의 표면에, 에스프레소 표면에 스파웃을 잘 붙여줘야 되는데, 보통 마지막 순간에 수위가 이미 많이 차올라 있다 보니까 유량을 쓸 용기가 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용기를 내어서 낙차를 붙여주면 아주 머리가 잘 나오게 될 거예요. 보통 결아트와 로제타 그리고 수완을 할 때는 폼 두께가 거의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cm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에스프레소를 스월링을 잘 해주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번 그려볼게요. 안정화에 40%를 채워주고 3분의 1 탄점부터 시작해서 머리, 날개, 낙차를 붙여서 머리까지 마무리 해주도록 할게요. 옆으로 빠질 때 막 생각보다 엄청 많이 나간다는 느낌은 아니네요. 네, 옆으로 어느 정도 한 10도에서 15도 정도만 틀어주신다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아주 약간 정도예요. 그 틀어주는 이유는 사실 이 앞머리 그리고 날개대부터 시작해서 목 라인 그리고 얼굴까지 그려질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결국 날개를 옆으로 빠져주는 거거든요. 일자로 빠지게 됐을 경우에는 그 그릴 공간이 없기 때문에 옆으로 빠져주는 겁니다. 라떼를 어떻게 하면 좀 잘할 수 있을까요? 이거 시청하시는 분들께서 요거 하나만큼은 좀 연습하면 라떼를 조금 보다 쉽게 할 수 있다? 보통 많은 분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시는 건 결국 낙차 하나예요. 낙차는 그림이 그려지고 말고를 조금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인데 안정화를 할 때는 당연히 낙차를 들어서 베이스가 하얀 거품이 뜨지 않게끔 조금 낙차를 들어줘야 하고 그림을 그릴 때는 베이스 잔에 있는 에스프레소한테 신호를 주는 거예요. 나 이제 너한테 그릴 거야? 이렇게 신호를 주면서 낙차가 에스프레소 표면 위까지 완전히 붙어줘야 됩니다. 그래야 그림이 선명하게 그려져요. 이 부분만 사실 놓치지 않아도 충분히 괜찮은 퀄리티가 제공이 될 수 있고 대신에 이 부분만 놓치면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일 수 있죠. 오늘 라떼아트에 관련된 영상을 찍어봤는데 이 안에 소스들을 잘 이용하셔서 손님분들한테 조금 더 높은 퀄리티의 음료가 제공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부천 챔프스페이스에서 일을 하시는 저희 팀장님 모시고 와가지고 라떼아트 카트랑 그리고 로제타 그리고 마지막에 스완까지 배워보는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굉장히 고퀄리티의 정보들이 많이 들어가져 있는 것 같아요. 요거 여러분들 잘 연습하시고 충분히 습득을 하신 다음에요. 손님들한테 아주 맛있고 또 멋있는 라떼아트를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점 그리고 혹여나 이런 점 다뤄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들은요. 꼭 댓글에 남겨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들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또 챔프 형님 채널에 들러주세요. 감사합니다.